안녕하세요. 경제시그널 조현선입니다. 오늘 저희가요, 이 뜨거워진 장 속에 오랜만에 신고가를 갈아치운 SK 하이닉스 집중 분석하기 위해 열었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강관우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갑자기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랜만에 하이닉스 신고가 소식이 있었는데 110만 원. 사실 그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마음 졸인 분들 많았을 텐데 먼저 이 네. 배경에는 뭐가 있었나요? 아무래도 뭐 이제 반도체 업황 기대, 네. 이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한 거고, 최근에 이런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뭐 미국이란 전쟁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제 그 리스크가 좀 완화되는 거, 요게 이제 두 가지로 동시에 작용하는 그런 국면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 예, 생각이 좀 있고요. 간밤에 보니까 미국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상승해가지고 네. 일단 국내 시장에서 이제 반도체 쪽의 센티멘트가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위험자산 선호가 좀 살아난 국면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 오늘 하이닉스에 대한 뉴스가 뭐 집중적으로 이슈가 많거나 그런 건 사실 아니었거든요. 네. 그렇게 치면은 사실 코스피 주도주기도 하니까 장이 좋아지면서 아, 역시 주도주다. 뭐 이런 식으로 봐도 되는 걸까요? 아무래도 뭐 한국 증시에서 시총 2위 아니겠습니까? 네. 상당한 위상인데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주식의 민감도가 삼성전자보다 오히려 SK 하이닉스가 한 뭐 50%에서 100% 정도 더 민감하거든요. 왜요? 그게 왜 그러는 올라갈 거예요? 때 더 이제 주식이 민감한 걸 우리가 베타가 높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하이닉스는 베타가 거의 2에 가깝고 네. 삼성전자는 한 1.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갈 때 베타가 높은 게 더 많이 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베타가 높기 때문에 오늘 상당히 반발력 있게 위쪽으로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도 이제 점점 해결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하이닉스 자체의 모멘텀도 알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남은 상승 시그널, 저희가 뭐 다음 주에 컨콜도 남아 있지만 네. 어떤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나요? 또 방금 말씀하신 컨퍼런스 콜 그게 네. 상당히 중요한 또 분기점이 될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이제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하면서 뭐 무려 57조의 영업이익 전 세계를 깜짝 놀라키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도 뭐 그럴 가능성이 좀 있는 거를 뭐 냄새를 맡았는지 뭐 외국인들이 먼저 지금 선취매를 하는 거 아니겠느냐 네. 이런 거를 생각할 정도로 지금 이제 시그널이 강력할 것 같다. 그렇게 된다면은 뭐 또 서프라이즈 나오고 또 실적 올리고 네. 이런 또 선순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것 같고 또 이런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럼 HBM4 어떻게 되는 거냐 공급 네. 협상 수요 어떤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네.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거기 플러스 해가지고 메모리 가격도 최근에 또 올렸다고 하니까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어우러진다고 하면은 상당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산업이나 기술적으로 이제 HBM4도 말씀 주셨지만 뭐 사실 지금 미국 상장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또 다른 어떤 그런 이슈들을 저희가 좀 눈여겨볼 만한 게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ADR을 갖다가 이제 미국에다가 상장한다. 네. 이런 얘기가 계속적으로 시장에 관심을 얻고 있잖아요. 네. 특히 이제 미국에는 동종업계 3위 업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는 주식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회사의 밸류에이션도 싸지만 비교해서 SK 하이닉스의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싼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ADR을 상장을 한다고 보면은 적정한 몸값, 적정한 가치대로 올라간다. 네. 그런 전제하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상당히 지금까지 저평가 국면을 해소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상당히 네. 뭐 여러 가지 이벤트가 같이 네. 겹쳐서 SK 하이닉스에는 뭐 주가에 좋은 작용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럼 미국 상장도 그렇고 사실 ETF도 왜 그 한국 반도체를 절반 이상 갖게 된 그 ETF도 출시했잖아요. 그렇다는 건 네네. 그만큼 들어올 자금이 더 남았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ETF라는 거의 속성이 네. 기본적으로 돈이 들어오면 기계적으로 사거든요. 네. 기계적으로 삶에 있어서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돈이 들어온다는 전제하에서는 뭐 무조건 사야 되는 네.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SK 하이닉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ETF가
설정이 돼가지고 거기에 자금이 많이 유입이 된다. 네. 그러면 SK 하이닉스한테는 상당히 좋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실 장이 안 좋을 때는 개인은 오히려 이제 저가 매수로 사고 외국인들이 우르르 빠져나가는 게 또 문제가 됐을 때도 있었잖아요. 근데 보니까 오늘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받침이 됐는데 이게 또 다른 신호나 시그널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럼요. 이제 기본적으로 장의 바닥도 외국인이 만들지만 네. 또 장을 끌고 가는 것도 외국인의 역할 중에 하나거든요. 네.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은 외국인들이 상당히 지금 강한 매수세로 지금 이제 상승을 이끌고 있는데 심지어는 전 고점을 이제 돌파를 하면서 역사상 최고치로 오늘 이제 세울 거냐 말 거냐 이런 이제 기로에 서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적이 지금 가속화되는 이런 구간에 진입한 것을 이제 이미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에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에 있어서도 외국인의 거는 기대가 네. 상당히 커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인 거고, 외국인 수급 패턴상 이제 먼저 장이 돌아설 때는 네. 아무래도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시총 1위, 2위 업체들한테 이제 먼저 이렇게 돈이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네. 기계적으로. 네. 그런 면에서도 선행적으로, 선제적으로 지금 SK 하이닉스를 미리 매수한다. 이런 생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워낙 지정학적 리스크도 더해지면서 사실 마음 졸인 분들이 많았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장이 좋을 때 리스크를 또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좀 요건 주의해라 이게 있을까요? 반도체 시장에? 아무래도 그쪽에는 관세 관련되는 리스크가 항상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바뀔지 우리한테 이제 직접 타격을 줄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해서 우려스러운 면인데 네. 사실은 DRAM 쪽의 플레이어들이라는 게 전 세계에 크게 보면 3개, 중국 업체까지 끼워주면 4개 업체 정도인데 네. 우리 그 1위, 2위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관세를 매긴다 그러면 우리 1위, 2위 업체가 아닌 미국의 3위 업체인 마이크론한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타격을 줄 수는 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장기 공급 계약으로 DRAM이 됐든 HBM이 됐든 낸드가 됐든 이런 거를 이제 공급하고 있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네.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 근데 이러다가 진짜 200만 닉스 가는 거 아니냐 오늘 엄청 많은 분들 얘기하는데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목표가? 아니, 이제 목표가는 200만 원 목표가도 이제 일부에서는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컨센서스 평균으로 보면은 한 143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뭔가를 생각할 때, 긍정적인 사람들이, 200만 원 갈 거야,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조금 보수적으로 보면서 따라간다고 해도, 지금 주가가 한 111만 원대 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평균치가 143만 원이라고 하면, 나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니까 일단 네. 자기의 포트폴리오 속에 하나는 차지하는 게 괜찮지 않은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동안 항상 그 반도체 비율은 갖고 있으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러면 네. 조금 더 늘릴 필요는 있을까요? 지금 아무래도 우리 시장에서 이 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밸류에이션 면에서 봤을 때 가장 이익을 많이 창출하고 네. 가장 싼 데가 바로 반도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우리 네. 시장의 지금 평균 선행 PER이라는 것이 네. 7.5배에서 8배 이 정도 되는 건데 네. 반도체 부분을 반드시 필수 매수 타겟으로 보는 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네. 반도체 쪽의 이익 그리고 반도체 쪽의 밸류에이션이 가장 이익도 많이 나고 가장 밸류에이션도 상대적으로 쌉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당연히 비중을 넣고 가야 되는 거고 오히려 조금 더 넣어도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 우리 시장 평균의 선행 PER이 네. 한 7.5에서 8배 정도 하는데 반도체 삼성전자는 5.5배, 하이닉스는 이제 4.5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랑 비교해서도 평균 이하의 지금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라고 할 때는 그렇다면 이익도 이렇게 많이 나니까 주가가 좀 위로 봐도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반도체 비중을 조금 더 늘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요즘 안 그래도 SK 하이닉스가 뜨거운데 요즘 최근에 그 SK 최종원 상업회장의 그런 영상, 메시지가 과거의 메시지가 AI로 복원되면서 좀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네. 혹시 보셨을 때 이제 과거에 지금의 우리한테 요거는 교훈이 된다 이런 거 혹시 보신 거 있으세요? 아무래도 이제 보니까 저도 이제 좀 살펴봤거든요. 네, 보니까 뭐 위기 극복 그리고 뭐 도전 정신 뭐 이런 거가 많이 강조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은 도전 정신으로 사실은 그 HBM3 네. 시장에서 SK 하이닉스가 완전히 성공한 거잖아요. 그렇죠. 또 전 세계 HBM 시장의 거의 뭐 70%를 석권하고 이런 이제 위치까지 갔는데 앞으로도 좀 도전 정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HBM4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뭐 좋은 뉴스가 확실한 뉴스가 이렇게까지는 답지를 안 하고 있어가지고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뭐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지금 뭐 품질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기술력으로 이제 올려야 되는 이런 상황. 그래서 또 시장한테 보여줘야 되는 상황. HBM4에 있어서도 리더십을 이끌고 갈지 말지 뭐 선대 회장께서 남겨준 그런 이제 메시지를 근거로 해가지고 좀 더 뭐 열심히 한다고 하면은 뭐 HBM4 시장에 있어서도 뭐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는 SK 하이닉스 위상을 확인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입니다. 대표님 보셨을 때 그 창업주의 정신이 지금까지 좀 이어져서 사업도 이어졌다고 보세요? 크게 보셨을 때? 아무래도 이제 하면 된다라는 이런 생각이 있던 거 아닙니까? 창업 초심을 많이 이제 강조하신 그 회장님이시니까 하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술력이 뭐 없을 때도 어쨌든 살아남아가지고 삼성전자 따라서 2등으로 가다가 HBM에서 뒤집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뭐 HBM4에서 약간 늦어지는 이런 거는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뭐 밤낮으로 하다 보면 하면 되겠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SK 하이닉스 집중 분석 함께 나눴습니다. 더 프리미어 강관우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